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아침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찬물에서 넣기가 조금 거슬리고 이제 두꺼운 이불로 바꾸셨죠? 자, 이렇게 기다렸던 가을인데 울산은 이번 주에 가장 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시 시작한 울산공업축제가 부활 2년 차로 성대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달라진 공업축제, 어떤 부분에 방점이 찍혔는지, 왜 공업축제를 울산의 대표 축제로 키우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슈타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울산매일 뉴스룸에 김진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해 첫 부활 공업축제 때 이 시간에 울산 공업의 역사를 살펴본 것을 기억하는데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10월인데 그때는 6월에 우리가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월 행사가 있었으니까요. 1년하고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예. 올해는 6월에 하던 축제를 시민의 날과 연계해 가지고 10월로 옮겼습니다. 예. 말 그대로 시민들의 축제로 의미를 한번 해나가겠다는 것을 반영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예. 이제 6월은 생명이 움트는 희망의 계절이기는 하지만 농사철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때는 6월에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업축제를 부활한다. 예. 이런 데 의미를 두고 계획이 미리 됐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시작을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네. 그 6월 달에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그 8기가 이제 한 바퀴를 돌고 1년 막 지나갈 그 무렵이거든요. 그런 시기를 맞춰서 한번 만들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6월달. 6월달이 날씨가 아무래도 덥기도 하고 비도 좀 많이 내리고 이래가지고 그날도 좀 부활한 날도 좀 비가 왔습니다. 그랬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10월달 시민의 날 10월 1일이 어떤 날이냐면 태조 13년 고려 태조 13년 그때 9월달 정묘일이라는 날이거든요. 정묘일. 그게 양력으로 치면 10월 1일쯤 됩니다. 이때 고려 호족이었던 그 울산의 호족 박윤웅이 태조에게 기부를 합니다. 그 시점이고, 그래요. 지금 그 시점에 울산의 행정구역이 이제 지금처럼 갖춰졌거든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했고, 시민의 날에 맞춰서 부활을 했던 것입니다. 잘한 것 같아요. 10월은 뭐 이런저런 행사가 많아서 좀 어수선하기는 해도 6월보다는 10월이 훨씬 낫기는 해요. 자, 지난해 축제는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치고 이번 축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새로워졌나요? 가장 달라진 것, 올해 공업축제를 시작하면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한 말이 있는데요. 울산공업축제는 산업도시 울산의 옛 영광을 되새기는 동시에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지역 대표 축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말은 울산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담은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했고 이런 부분을 강조한 행사들로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올해 공업축제는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에 지정된 1960년대 옛 영광을 재조명하면서 신산업 수도 울산의 시작을 선언하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그 모든 주인공이 시민이라는 것, 울산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번 축제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13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축제의 슬로건 자체가 당신은 위대한 울산 사람입니다거든요. 바로 여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위대해졌습니다. 이제 대부분 행사가 그런데 개막식이 잘 되면 절반은 성공한 건데 목요일에 열린 개막 행사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번에 상징적인 것을 출발부터 담았는데요. 울산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입니다. 출정식이 열린 공업탑의 특설 무대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훈장 모양의 한 1m 되는, 지름 1m 되는 대형 시계탑 아치를 설치했거든요. 시계탑 아치는 1967년에 제1회 공업축제 때 현장 분위기,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공업탑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1회 때의 그 아치 그대로입니다. 그걸 복원했습니다. 이 시계탑 아치는 교통 흐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10년 만인 지난 1977년에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됐는데 이번에 이제
김두겸 시장이 다시 한 35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부활을 재현을 해놨습니다. 네. 이 공업탑의 이걸 아치를 설치하는 것이 옛날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옛것과 오늘 것을 연결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갖고 시장이 직접 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설치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연장선상에서 김 시장은 공업탑 출정식 때 신울산 선언문도 낭독했는데요. 예. 이 신울산 선언문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공업축제를 왜 다시 부활했는가를 집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온고의 지신이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박정희 최고위원 시절인가요? 울산공업센터 선포식이 있었고 박명우 시장 시절에는 에코폴리스 선포식이 있었고 에코폴리스 성공했고 이제 김두겸 시장 시대 신울산 선언문 이런 걸 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네. 개막하면서 이제 김두겸 시장이 직접 읽었는데요. 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신울산 선언문인데요. 네. 우리 앞에 울뚝 솟아있는 아치에는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울산의 희망과 다짐이 담겨 있다. 예. 지난 60년 약진하는 공업도시 건설로 오늘날 자립 경제를 달성한 우리 울산은 이제 미래 100년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약속을 한다. 예. 그래 역시 울산은 울산답게 예, 울산의 기업과 울산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예. 위대한 울산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지금 선언합니다. 예.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새로운 울산을 그려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시키는 선언문 같은데 앞으로 더 어떻게 그려나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행사 얘기로 돌아와서요. 올해 행사는 정말 다양한데 핵심적인 몇 가지 행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올해 축제를 흔히 이제 울산시에서는 삼거리라고 했습니다. 삼거리? 삼거리는 뭐냐면 먹을거리. 아, 거리. 예. 네. 먹을거리, 즐길거리, 예. 볼거리. 좋네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있네요. 삼거리라 해가지고 이 삼거리로 구성했는데요. 네. 수진이가 삼거리가 훨씬 풍성해졌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울산공업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행사를 끝내고 나서부터 올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넘게 매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준비한 건데요. 축제 백미는 역시 목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퍼레이드였습니다. 네. 이 퍼레이드는 노사와 시민 모두 한 1,004명이 울산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 예. HD 현대, 현대중공업, SK, S-오일, 고려아연 등 5개의 대표 기업 이 프레이드 카에 나란히 행진을 했는데 네. 올해는 완전히 작년에는 부분 통제를 했거든요. 네. 올해는 완전 통제를 완전 했습니다. 통제.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훨씬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은 불편해지겠는데. 한 2시간 정도였는데 예. 참아야죠. 좀 원만하게 진행됐습니다. 네네. 프레이드는 공업탑 로타리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시청 사거리까지 모두 1.2km 정도 구간인데 90분 정도 펼쳐졌는데요. 예. 지난해보다 호응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예. 울산의 과거, 현재, 미래의 기업 특색을 살려서 표현한 프레이드카에는 로보카 폴리, 핑크퐁, 구도일 가족, 둘리, 고래, 하여튼 친숙한 캐릭터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받았고 특히 중국 소림사의 방장 스님도 특별 초청돼서 예. 행진 대회에 합류하고 예. 소림사 무술 공연도 선보였고 소림사 무술 공연은 또 예술회관에서 특설 공연도 또 하게 됐습니다. 예. 또 축하 공연, 드론 군집쇼, 치맥 축제, 술고래 마당, 예. 특히 9988 울산 젊음의 행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특색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고 예. 또 울산시에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예. 그 태화강 둔치에 만들어 놓은 산업 폐 자원을 활용한 정크 아트 로봇들 확 서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울산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 도시, 네. 공업 도시, 역동성 이런 걸 잘 표현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김두겸 시장이 가끔 웃기는 데가 있어요. 뭐라고요? 폴리, 핑크퐁, 행코, 둘리 장난기가 조금 보이는데 우리 김 이사께서는 저하고 슬고래 마당에나 한번 가볼까요? 실빈 말고요. 예. 네, 공짜 술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예. 아니죠? 예, 참 재밌습니다.
자, 공업축제가 저도 초창기 때를 생생하게 기억을 다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죠? 이 울산 공업축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1월에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고 2월 3일 날 이제 특정공업지구 선포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진짜 벼락에 콩 뽑듯이 막 급조를 했습니다. 예. 급조 전에는 이미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놓은 준비된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군사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먹는 것 이거 살려야 된다. 이게 지상 과제였고 네. 박정희 정부는 이걸 울산을 그 핵심 지역으로 찍은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 5년 동안 1차 경제개발 계획을 해보니까 희망이 보이거든요. 예. 희망이 보이니까 그 자신감으로 울산에 공업탑을 만듭니다. 예. 공업탑을 만들고 그 공업탑을 세운 게 1967년 4월이거든요. 4월에 공업탑을 세우면서 바로 이제 공업축제를 처음으로 열게 되었고 예.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게 울산시가 주최한 축제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박정희 국가최고회의 의장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국가적인 축제로 만든 것이다. 지원금도 받았던가요? 당연히 받았죠. 예. 그리고 이제 박정희 그때 당시 대통령은 울산에 와서 공업탑을 제막하면서 이 치사문 기념비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예.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싣고 민족 수건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예, 혁명정부 총력을 다해서 울산의 공업도시를 건설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 썼거든요.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역사가 1차적으로 성공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축제로 공업축제를 만들었고 예. 이 공업축제가 그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 김두겸 시장이 이제 울산 사람에다가 또 좀 변두리 지역 출신이고 그런 분이어서 옛날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싶어하고 또 살려내고 싶어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시계탑 아치를 복원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같은 차원이죠. 그런 아이디어가. 맞습니다. 네네. 국내 첫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 역할하면서 자립 경제를 달성한 울산의 저력. 바로 예. 그 부분이 첫 축제 때 사용한 시계탑 아치에 담긴 상징입니다. 예. 그 상징을 지금 세월이 지금 60년이 넘었지만 60년 가까이 됐지만 이걸 네. 다시 소환하는 거죠. 네네. 소환해 가지고 자 대한민국이 오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냐? 예. 울산에서다. 이걸 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계탑 아치는 1966년에 울산 라이온스 클럽이 창립 1주년 기념 사업으로 건립해서 울산시 기증한 것인데요. 네네네. 성남동에 설치된 뒤에 만남의 장소였던 게 시계탑 사거리 아닙니까? 그 네네. 유명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울산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예. 울산의 상징이었고. 하지만 시가지 교통 흐름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10년 만에 철거가 돼버렸고. 네네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부활을 했지만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 그걸 이번에는 완전히 옛날에 처음 있었던 그 시계탑의 모습을 공업탑에다가 재현을 한 것입니다. 예. 남구에 이제 공업탑이 있다면 중구에는 시계탑이 있는데 그게 박성민 청장 시절이었나요? 그렇죠. 위에 기차가 빙빙 돌면서 시간이 되면 띠 하고 울리던 고장 났죠? 예, 지금은. 거기가 이제 옛날에 그 경동선 네. 경주에서 울산으로 오는 혁계 열차의 길목이거든요. 그 처음으로 울산의 기찻길이었죠. 그러니까 예. 위에 시계탑에다가 기차 선로를 깔아가지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금은 좀 고장이 나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규모는 작지만 재밌더라고요. 예, 아이디어도 괜찮았는데 그렇군요. 자, 공업축제 출발이 저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정부에서 주관한 축제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도 받았다고. 지원한 지역 축제가 어허. 아마 울산 공업 축제가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출발 자체는 1967년 공업 축제였습니다. 당시에 그 정부 인사들이 공업 축제 제막식에 참석을 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분이 이어령 장관일 겁니다. 그때 이어령 장관이 이제 공업축제 그 1990년대인가 그때 참석하셔가지고
90년대가 아니고 70년대인가 그랬죠. 80년대 참석하셔가지고 예. 이거 공업축제 이거 처용이라는 게 울산에 있는데 이름을 공업축제 하지 말고 바꾸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공업축제가 처용문화재로 바뀌었던 거죠. 네네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이제 이어령 장관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울산에서 말했죠. 그런데 이어령 장관의 조카가 왜 울산에 국장이 한 분 여성 국장이 계셨죠. 여자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분이 이제 중간 역할을 해서 모셔오고 예.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줬던 그런 생각이 그때 듭니다. 굉장했습니다. 그 초창기에 울산공업축제는 뭐 카프레이드, 예. 카프레이드도 지금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길었습니다. 이렇고 시민들은 거의 그때 카프레이드 할 때 모든 시민들이 다 길거리에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행사의 백미였던 게 뭐 카프레이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제일 유명한 뭐 미스 공업탑, 미스 백꽃 선발대회로 이어지는 이런 아주 그 추억 소환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과거를 한번 소환해 보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공업축제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면 첫 축제가 1967년 4월 20일에 열렸다고 하네요. 이게 왜 그때 열렸나 궁금했는데 김정 이사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공업탑 건립과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게 한 60년이 다 되어가는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공업축제 행사도 참 당시의 모습이 여러 가지 좀 복고풍이 많습니다. 백일장도 했고요. 음악회, 무용경연대 그리고 하이라이트였던 게 바로 미스 공업 선발대. 그리고 그게 이제 미스 백꽃 선발대회로 이어졌거든요. 기억하시죠? 유명합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나 문화행사가 거의 드물었는데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은 굉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업탑은 물론이고 공설운동장, 학성공원, 태화강 뭐 일대 시내 전역이 축제장이 되고 한 도시가 그냥 들썩들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김 이사와 이 방송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울산에 이제 전설적인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이광주 아나운서라는 분이 계셨는데 공업축제 중계 방송을 하면서 미스 공업 진에 뽑힌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사시다가 몇 해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축제 하이라이트 역시 카퍼레이드인데 카퍼레이드 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마다 2층에서 창문 열고 구경하고 그래서 이 공업 축제를 부활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이 카퍼레이드입니다. 이 거리를 누비는 카퍼레이드는 볼거리 없던 시대에 대단한 행사였는데요. 이 시에서는 그 카퍼레이드 자체 하나만 해도 볼거리였고 그걸로 뭐 축제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자동차 업계 같은 우리 울산 같으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대표되는 세 가지 업종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카프레이드에 담아가지고 연출을 한 거죠. 그래서 부활하면서 야근 옛날 복고풍이 지금 사람들은 그거 뭐 별로 뭐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의 기억에 대한 소환이라는 게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지만 과거에 살지 않았던 보지 않았던 세대들에게는 과거에 자기들 아버지 세대에서 느꼈던 것을 그런 그림을 재현함으로 해서 다시 느끼게 하는 그런 학습 효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어떤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남구에 카퍼레이드를 그때 했는데 그때 큰 건물이라고 하는 허허벌판에 시청 하나가 우뚝 서 있었고요. 몇몇 건물만 있을 때였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시민들이 손 흔드는 모습. 자, 기억이 생생한데 현대차,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는 지금 그대로 있지만 그때는 유공이었어요. SK의 전신 유공, 뭐 한양화학. 그다음에 지금 카프로라고 돼 있지만 카프로 락탐. 네네 그런 이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울산에서 잘 나가던 회사들은 다 동원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잘 나가던 회사들과 지금의 보면 이게 흥망성쇠도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럼 잘 나가던 회사는 오늘날도 잘 나가는 회사가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름을 바꾸거나 뭐 아니면 아예 문을 닫은 회사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울산에서 월급 제일 많이 주는 회사가 이제 유공하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회사 없어졌어요.
자, 이제 그러던 이제 축제가 어느 시점에서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던가요? 시대가 변하니까 시대가 어쩔 수 변해서.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미지입니다. 이 공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게 상당히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이 공업, 공해 이러면서 이제 울산의 온산병이라는 게 굉장히 전국적인 화제가 되면서 공업 이꼴 공해, 예. 이꼴 뭐 아주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예. 공업 주체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나빠졌고요. 네. 대규모 인력 동원 자체도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어려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카프레이드 이런 부분들도 해마다 하는 것들이 좀 식상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1987년인가 이 무렵에 이제 그 20회 행사를 끝으로 공업축제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시민의 날 이름으로 이어졌는데 네네네. 말씀하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이후에 이제 이어령 장관이 장관 예. 시절에 울산 와서 시민의 날을 그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예. 거의 뭐 울산에 처용이라는 게 있는데 왜 시민의 날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쓰느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처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예. 51회인가 52회인가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어령 선생의 얘기를 제가 직접 이제 들었는데 울산에는 반구대함각하고 처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컨텐츠가 있는데 왜 이걸 살리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렇죠. 뭐 네. 그때 29회 때부터 그래가지고 처용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네. 이 행사를 사용을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종교성 논란에 휩싸여 가지고 2022년부터는 사실은 행사가 굉장히 좀 축소됐습니다. 예, 축소됐고 예. 민선 8기에 들어와서는 김두겸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울산을 꿀잼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울산이 가진 아주 복고적인 전통적인 정체성, 예. 역시 공업수도, 산업수도, 굴뚝도시 예. 이걸 나쁜 의미로 갖지 말고 옛날에는 네, 우리가 네, 네. 공해 굴뚝 이게 연결돼갖고 나빴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런 거 극복할 때 됐다. 네. 자신감을 가지자 예.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반전의 매력으로 예. 공업이라는 걸 앞에 달고 축제를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예. 화합의 구심점을 만들겠다. 그래서 울산의 대표 축제로 키우겠다. 네. 구심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을 했는데 뭐 지금 이제 부활한 지 2년 차니까요. 아직까지 성공이냐 이거는 모르겠는데 빗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각 도시들마다 네. 뭔가 축제라든지 뭔가를 할 때는 굉장히 핵심되는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울산은 그동안 이제 뭐 공업 축제, 그다음에 네. 시민의 날, 그다음에 처용 이렇게 변화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 처용이라는 축제가 우리 울산의 정체성을 완전히 담아내는 데는 좀 부족했다는 거죠. 예. 울산은 아무래도 이제 산업수도, 공업도시라는 굉장히 좀 현대적인 독특한 그 정체성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 처용에서는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하니까 그럴 예. 바엔 처용은 따로 가고 공업축제는 예. 부활하자. 예.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갔던 것이고 예. 그것이 결국 울산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그 울산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잘 돼서 말이죠. 울산에 사는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울산 공업축제 지난해보다 더 알차게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